네, 주말 토크. 오늘은 김종래 충남대 초빙 교수 모시고 진행하는 김종래의 이슈 진단입니다. 어제 여론조사에서 깜짝 놀랄 만한 일이 일어났습니다. 안철수 신당이 여당, 제1당인 새누리당의 오차범위 내에서 아주 바짝 붙는 그런 결과가 나왔습니다. 안철수와 새누리당, 그리고 안철수와 민주당. 이 관계가 앞으로 어떻게 될 건지 참 궁금할 수밖에 없습니다. 김 교수 모시고 자세하게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십니까. 교수님, 금요일 한국갤럽 여론조사였죠. 네. 이 안철수 신당 약진 굉장히 눈에 띄던데요. 그렇죠. 갤럽이 주마다 여론조사를 하고 네. 다른 조사기관도 하고 있지만 이번에 나온 결과는 그전의 결과보다는 상당히 주목할 부분이 많이 있는 네. 것 같아요. 그래서 보통 여론조사하면 그거 별거 아니다 하고 무슨 인기 조사 아니냐라고 하지만 네. 이번에는 그렇게 보기에는 간단치 않고 더군다나 이제 지방선거가 6개월도 채 안 남은 상황이기 그렇죠. 때문에 네. 저건 상당한 의미가 있다고 보여집니다. 네. 네. 여론의 흐름은 좀 결과 그대로 나타나지는 않겠지만 어쨌든 여론 흐름을 볼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저대로 나타나기는 쉽지 않겠지만 하여튼 예. 단순한 인기 조사라고 보기에는 어려운 부분이 있는 것 같아요. 자, 그럼 여론 흐름 어떻게 나타났어요? 우선 안철수 신당이 약진을 했는데 네. 약진이 어디까지 약진을 했느냐. 그러니까 일단 새누리당하고 안철수 신당하고 예. 그걸 보고 그다음에 한번 보고 하시죠. 예. 지금 이제 2013년도 11월 넷째 주에는 이렇게 새누리당이 35, 안철수 신당이 26, 민주당이 11%였습니다. 네. 근데 이제 12월 한 8일쯤에서 안철수 의원이 독자 세력화를 선언하고서 네, 그렇죠. 신당을 향해서 움직이고 있는 후에 예. 이번에 이제 지난 금요일 날 나온 결과인데 이거는 안철수 신당, 새누리당이 35, 안철수 신당이 무려 6%포인트나 올라가서 네. 32, 그리고 민주당은 10%로 떨어졌습니다. 그러니까 누가 봐도 안철수 신당이 약진을 했는데 일단 이 새누리당하고 안철수 신당을 보면은 여기 표본 오차 범위가 플러스 마이너스 2.8%인데 네. 거의 오차 범위까지 추격을 하는. 아니, 오차 범위 내에 들어있는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저 정도 되면은 상당히 의미가 있다고 봐야. 네, 근데 지금 보면은 이게 무응답층, 그러니까 무당파에서 좀 많이 안철수 신당으로 온 것 같네요. 양당 그렇겠죠. 지지율은 그대로 거의 답보적인데. 이 두 당, 즉 새누리당과 민주당이 있으면 아예 선택을 하고 싶어 하지 않던 세력이라고 할까 여론들이 이제 안철수 신당이 나오니까 그쪽으로다가 선택을 하는 그렇습니다. 경향이 두드러졌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죠. 더군다나 서울을 보면 더 놀라운 결과. 서울요? 네, 서울을 지금 나오네요. 이 서울을 경우 보면 새누리당이 33%, 안철수 신당이 37%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안철수 신당 1당이 되는 거네요. 제1당이 된 거죠. 전국에서 안철수 신당이 새누리당을 이긴 것은 호남은 그렇다 치고 거기 말고서 서울에서 이겼다라는 이 사실은 그냥 저걸 인기조사로만 보기에는 매우 어려운 측면이 있지 않느냐 싶어요. 좀 새누리당도 굉장히 긴장을 하고 달리 좀 생각해 봐야 될 일이 있지 않는가. 그런데 결과적으로 야당이 합치기만 하면 무조건 이기게 되겠네요. 근데 이제 그렇게 안 합쳐지죠. 합쳐졌다고 또 다 고대를 가는 것도 아니고. 그런데 말씀하시죠. 새누리당과 안철수 신당 간의 관계도 좀 주목되지만 민주당하고 안철수 신당은 어떠냐 그러면 이 그래픽이 너무 복잡해서 준비를 좀 덜 했습니다만은 거의 전국에서 3분의 1 정도라고 보면 됩니다. 그러니까 민주당이 안철수 신당의 3분의 1밖에 안 된다 이 말씀이시죠? 그런데 더 충격적인 것은 우리가 다 알다시피 민주당, 야당의 텃밭이라든가 아성은 호남 아닙니까? 그렇죠. 호남에서는 3분의 1이 채 안 돼요. 안철수 신당은 한 44%, 그리고 민주당은 13%밖에 안 되고. 그럼 부산은 어떠냐? 부산은 그건 더 형편없어요. 부산이 민주당이 워낙 작으니까 그렇긴 합니다. 5분의 1 수준이나 이 정도밖에 안 됩니다. 자, 근데 교수님 궁금한 게 말이죠. 이런 여론조사가 지방선거에서 그러면 안철수 신당이 이런 지지율이 나타난다면 서울에서는 안철수 신당이 이기고 다른 지역에서는 또 호남에서도 안철수 신당이 이기고 그런 결과가 나온다는 이야기입니까? 그렇게는 연결이 안 될 겁니다. 제가 객관적인 지수를 갖고 있는 건 아니지만은
우리나라 사람들이 이제 그 정치 선거라고 한다면은 대체로 지방 선거가 있고 총선이 있고 그다음에 네. 대통령 선거가 있지 않습니까? 네. 아마 자기 문제로 생각을 하고 가장 정성 들여서 몰입을 해서 투표하는 건 대통령 선거가 아닌가 싶어요. 뭐 아무래도 권력의 행방이 왔다 갔다 하니까. 정당도 굉장히 중요한 요소가 됩니다. 인물도 그렇지만은 그다음에 이제 국회의원 선거로 가면은 정당에 대한 주목도가 조금 떨어지면서 인물이 조금 비중이 높아지는데 지방선거는 대체로 보면은 정당보다는 인물 위주로 하는 선거가 많기 때문에 여기가 이제 공을 그 문전까지 잘 가지고 왔는데 거기서 슛 골인이 되는지까지는 장담하기가 좀 어렵지 않나. 그럼 슛골인을 하려면 뭐가 중요한 거죠? 거기서는 그러면 결국은 사람을 잘 영입을 해야 되는 거죠.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방선거 앞두고 이런 결과가 나왔다는 건 정말 보통 일이 아니다. 또 하나는 안철수 신당이 어느 광역자치단체나 여기서 한두 개 의석을 차지하고 다른 지역에서 새누리당에 이어서 민주당을 앞서면서 2등하는 데가 많다. 그러면 야권의 대표성 문제가 또 나올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그때부터는 민주당 의원들이 동요가 굉장히 심해질 걸로 보여집니다. 총선을 대비하니까 또 그런 의미가 있겠네요. 자, 그런데 말이죠. 지금 이 여론조사, 다시 말해서 안철수 신당 지지율이 새누리당을 오차범위 내에서 따라잡고 민주당보다 3배나 높은 이런 여론조사 결과에서 정치권, 우리 국민 뭐를 봐야 합니까? 얼마나 정치권에 대한 불신이 심한가. 뭐 지난번에 그 TV조선에서 개국 2주년 그 조사했을 때도 뭐 90%가 뭐 정치권에 대한 실망을 표시했지만 지금 선거를 앞두고 이렇게 오고 있다. 뭐 새누리당도 긴장하지만 민주당은 지금 127명의 정당이 자기의 아주 수십 년 된 텃밭에서부터 저렇게 흔들리고 있는데 저걸 보고서 뭐 당이 나와야 되느니 안 나와야 되느니 안철수 신당은 별게 아니니 뭐 별거라는 이런 주장은 의미가 없고 더군다나 이제 호남 쪽에서 일부 시의 의원들이나 이런 분들이 안철수 신당으로 가는 것을 그걸 무슨 배신자가 어떻다든가 이건 말이 안 되는 게 그 당이 비전을 제시하고 미래가 있으면 가라고 해도 안 가지 왜 그걸 가겠습니까? 그 사람들도 다 오랫동안 야당을 하던 사람들이니까. 그 정치권 불신이 엄청나게 심하다는 걸 봐야 되는데 우리 정치권은 특히 민주당과 새누리당은 그런 생각을 하고 있는지. 참조로 민주당에서 이제 그럼 안철수 신당이 만약에 출범했을 경우에 이 새누리당과 민주당에서 어떻게 이탈되느냐를 보면은 새누리당은 11% 정도가 옮기는 걸로 조사 결과가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민주당은 절반이 넘어요. 저걸 보고서 왜 위기를 안 느끼면 되겠습니까? 그러면 민주당이 안철수 당한테 저렇게 이른바 여론조사상으로 밀리고 앞으로도 절반이 이탈하겠다고 예고를 하고 있느냐. 제가 보기엔 친노의 비정상적 움직임 때문에 그럴 거라고 봅니다. 민주당 내의 친노들. 호남 분들이라고 해서 친노의 저런 행동을 좋아하겠습니까? 그렇죠. 좋아할 이유가 없죠. 그래서 친노가 자꾸 움직이고 지도부를 흔들수록 그리고 호남 출신 의원들이 입지가 위축될수록 어차피 그분들은 김대중 대통령이었으니까 이럴수록 호남의 더 이탈은 굉장히 심해질 겁니다. 그러면 그렇다고 해서 문재인 의원이 자리를 잡고 있는 부산 쪽에서는 어떠냐? 거기도 5분의 1 수준밖에 안 돼요. 그러니까 상당히 위기가 오는데 이런 근본적으로 볼 때는 이제 무슨 뭐 정치 공학이라든지 세력적으로 보지 말고 정치권에 대한 불신이 하도 많아서 사례를 들기가 일일이 참 벅찹니다만은 오늘 아침 진짜 조선일보를 보면은 아주 참 특이한 기사가 나와 있어요. 그 이동욱 헌법재판관이 헌재소장 후보자가 됐을 때 국회 청문회에서 이 특정 업무 경비를 유용했다고 해서 난리를 쳐서 결국은 낙마시킨 거죠. 낙마됐죠. 뭐 다른 원인도 있었겠습니다만은. 자, 그런데 이게 조선일보 일면에 나온 기사입니다. 아니 이동욱 재판관이 제가 이동욱 후보자를 두둔한다는 게 아니에요. 아니 이분이 그렇게 특정 경비를 이용했다고 청문을 했던 그 전해인 작년에 국회는 28억을
아무 자료가 없어요. 어떻게 썼다는. 네, 그건 맞습니다. 유용이라고 해도 네. 누가 뭐라고 하겠어요. 네, 네. 반박할 게 없지 않습니까? 예, 예. 더군다나 이분이 후보를 사퇴한 후인 올해 1사분기에도 네. 여전히. 6억 6천만 원이나 썼어요. 그렇죠. 네. 그러면 남의 눈에 튀는 네, 네. MRI 촬영을 하듯이 보면서 예, 예. 자기 눈에 대들보면 육안으로도 식별되는데 그걸 하지 않는다. 네, 네. 국회에서 청문회에서 그렇게 난리쳤던 이분들이 이러고 있는 걸 이런 게 국민들이 왜 이런 판단을 하지 않겠습니까? 네, 알겠습니다. 특정 경비 제도가 어떠면 일괄해서 같이 해야지. 네, 네. 자기들만. 예. 더구나 좀 특이한 것도 있어요. 헌재, 대법, 국회 다 법을 만들거나 사람이 유무죄를 판단하거나 법률이 헌법에 위반되는 안지를 판단하는 데서 이렇게 하고 있는데 알겠습니다. 특히 청문회에서 그렇게 예. 공격했던 사람들이 그렇게 한다는 건 누가 그걸 그 정치권을 자, 박수를 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럼 마지막으로요. 네. 안철수 신당 성공할 수 있을까요? 제가 짧게 좀 한번 보기에는 얘기해 주시죠. 성공하기가 쉽지 않을 아, 거라고 그렇습니까? 봅니다. 지지율이 이렇게 높은데도요. 며칠 전에도 TV조선 나와서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네. 새정치를 기치를 걸면 네. 지역 감정이나 지역주의는 절대 의존하지 말고 긴 세월을 강하게 가야 됩니다. 내가 가고자 하는 목표가. 대전에서는 카이스트 교수를 하면서 대전에 살았다고 그러고 호남에 가서는 호남의 사회 부인이 네, 저 호남 그렇죠. 분이니까 네. 또 부산에 가서는 삼당 합당의 부산 분들은 이렇게 노예가 되지 말아든지 얽매이지 마라 그러고 이렇게 지역주의에 의존하면 우리나라 정치의 가장 큰 문제가 지역으로부터 네네. 출발하는 겁니다. 지역 감정. 네네. 이렇게 돼서는 새 정치가 점점 실제로 나타날 땐 구정치로 나타나지 않을까. 그것 때문에 네네. 큰 대사를 만들기가 어렵지 않나. 국회의원 몇 석 하는 거에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그 큰 꿈을 이루기가 참 쉽지 않지 않을까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자,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